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화학 반응의 법칙 3가지 중 2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량 보존 법칙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일정 성분비 법칙을 배웠습니다. 둘 다 질량을 다루는 법칙들이라고 했어요.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서로 다른 질량을 다루고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에 초점을 두었었죠. 반응물이 반응을 한 뒤에 생성물이 되었는데 그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했다라는 것이 질량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기체 발생 반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주의를 하라고 했었죠. 조건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질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반응에 참여한 기체들을 고려를 한다면 질량은 언제나 보존된다라는 것이 질량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반면 일정성분비 법칙은 질량을 다루기는 하지만 물질을 이루는 성분들, 그 성분들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분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질량비가 다르면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도 서로 다른 화합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H2O인 물과 H2O2인 과산화수소를 보았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둘 다 성분 원소는 H와 O,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 그 성분들의 질량비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화합물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 기체들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이름에서도 써있듯이 기체들 사이에서만 이 법칙이 성립합니다. 3번 법칙 말고 위에 있는 두 법칙은 언제나 성립한다고 보면 되고, 3번은 특별히 기체 상태일 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이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7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체 사이의 특별한 관계 해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기체 반응 법칙이다 라고 했었고 오늘 배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래 학습 목표를 보면은 기체 반응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험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험은 못할 것 같고 기체 반응 법칙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합시다. 아래에는 두 학생들이 실험을 했나 봐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 항상 수소기체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양에는 어떠한 비율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보면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발생을 할 때 그 기체의 부피비는 항상 2대 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들을 계속 반복을 해봤을 때 우리가 부피비가 2대 1로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물을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를 시켰잖아요. 그럼 반대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반응을 시켜서 수증기, 물의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생성될 때 그러면 이러한 기체의 부피비가 그대로 2대 1일까 아니면 달라질까 혹은 계속 다를까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탐구로 함께 알아봅시다. 실험 탐구가 있는데 이걸 해보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수소기체를 뽑아내서 넣어주고 산소기체를 또 뽑아놔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점화단추를 눌러주게 되면 두 기체들이 반응을 하여 물의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생성이 됩니다.
자,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이 기체 상태일 때 이 법칙이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해둬야 돼요.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이 기체 상태일 때만 성립을 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5번을 봅시다. 5번을 봤더니 수증기 합성 장치에 넣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부피를 표와 같이 바꾸어 실험하고 부피를 적는다 해서 표가 나와 있어요. 이때 반응 후 부피는 남은 산소기체의 부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 친구의 말을 함께 볼게요. 수증기가 생성이 되기는 하지만 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증기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산소의 부피이고, 자, 선생님이 답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 2ml, 그리고 3ml, 그리고 4ml의 기체가 남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보면 왜 이렇게 남는지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정리를 보면 수소와 산소가 완전히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할 때 반응하는 기체들의 부피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반응하는 기체 부피 사이니까 반응하는 기체들이 무엇이었는지 우선 알아야겠죠? 반응하는 기체는 산소와 수소가 반응을 했다라고 했었고 이 두 개를 봐야 돼요. 근데 반응하는 기체 부피비를 보려면 반응 후에 남았던 산소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산소는 원래 있던 산소의 부피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원래 있던 산소의 부피를 A 그리고 반응 후 남은 산소의 부피를 B라고 한다면 반응하는 기체 산소의 부피의 양은 A 빼기 B겠죠. 그래서 각각을 빼주면 반응하는 산소의 부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응하는 산소의 부피는 2, 3, 4가 나오겠죠. 4 빼기 2, 6 빼기 3, 8 빼기 4 해서 반응에 참여하는 산소의 부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소의 부피는 모두 참여를 했고 산소가 남았으니까 이 둘을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 4대 2, 6대 3, 그리고 8대 4는 최소한의 정수비로 하면 모두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영상을 찍었다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어서 약간 미리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모두 반응을 했을 때 2대 1인 것을 우리가 봤어요. 생성된 수증기까지 고려를 하면 2대 1대 2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여 수증기가 되는 것에 화학 반응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으면 아래 빨간 화살표 있는 데와 같고 함께 계수를 보자면 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대 1대 1이 생략되었죠? 2의 계수비를 갖는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비도 2대 1대 2가 되었죠? 우리 부피비도 2대 1대 2였는데 계수비도 2대 1대 2라고 나왔습니다. 즉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반응물 생성물이 기체일 때 그 부피의 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래는 수소기체와 염소기체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자,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하여 염화수소 기체라고 되어 있네요. 염화수소는 HCl이라고 쓰고 원래 액체일 때 염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하지만 기체 상태일 때는 염화수소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 반응물도 기체들이었고 생성물도 기체였죠. 이럴 때 이 기체들의 부피비는 항상 1대 1대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할 때도 그 부피비는 1대 3대 2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던 거는 염화수소를 생성을 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것은 암모니아니까 서로 생성물이 다르죠. 그래서 서로의 부피비는 다르지만 이 같은 물질이 생성될 때는 항상 그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아래쪽을 보면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은 무엇이냐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걸 조건이라고 하고,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을 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이것을 기체 반응 법칙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왜 있냐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달라진다면 그 부피비가 아주 크게 변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정하다는 조건이 꼭 필요하고 우리는 이걸 함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그림을 다시 보고 갑시다. 지금 수소 한 부피 더하기 염소 한 부피가 반응을 했을 때 염화수소 두 부피가 생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산소 한 부피와 염소 한 부피 속에 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는 어떤 게 많을까요? 자, 이것을 Q1이라고 해서 풀어오면 됩니다. 다시 말해주겠습니다. 자, Q1 수소 기체 한 부피와 염소 기체 한 부피 이 네모 상자 안에 있는 기체의 개수, 기체 분자의 개수는 어떤 것이 많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Q1 해서 적어오면 됩니다. 같은 부피의 풍선이 있습니다. 그럼 그 풍선 안에 하나는 수소 기체를 넣고 하나는 질소 기체를 넣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같은 부피만큼의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의 분자수는 수소가 많을까요? 질소가 많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Q1 해가지고 적어오면 됩니다. 이유도 필요하겠죠? 이유도 적어오면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40쪽입니다. 크게 보면 온도와 압력이 같은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건이 중요한데 우리가 기체를 다룰 때는 항상 온도와 압력 조건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같다고 되어 있죠. 이런 온도와 압력이 같은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수소 분자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있죠. 산소 분자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그러면 생성된 수증기 분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지금 사이사이에 공간도 있고 그리고 분자들을 이루는 원자의 크기가 달라서 앞에서 Q1에서 어떤 친구들은 원자의 크기가 큰 산소의 개수가 더 적게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그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온도와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는 모든 기체가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다는 조건 아래에선 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분자 모형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봅시다. 화학 반응식을 보았을 때 두 분자의 수소 기체가 한 분자의 산소 기체와 반응을 하여 두 분자의 수증기가 생성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수비가 우리는 2대 1대 2인 걸 알았고 그걸로 분자수비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 그리고 생성되는 분자수의 비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이 바로 그 기체들의 부피비입니다. 부피비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도 그리고 생성물이 분해되어 다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될 때도 모두 성립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고 이때 반응하는 기체 분자수비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으므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래 점검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했고 모든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무엇이 같다고 했나요? 자,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풀어서 분자의 개수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는 몇 미리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Q2 해서 풀어오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풀이 과정을 적어와야 다른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난 이렇게 풀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적어오길 바랍니다. 남는 기체의 종류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부피는 몇 밀인지 설명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설명을 해보면 됩니다. 자, 다음 장은 중단원 점검인데 선생님이 항상 교과서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도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들은 꼭 한 번씩 풀어보길 바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반응 법칙들을 배웠는데 오늘 배운 것은 기체 반응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죠. 같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라는 조건이 필요했었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여야 돼요. 그래서 기체들 사이에 기체들 간에 성립하는 법칙이고요. 자, 조건 1, 조건 2입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기체들 그리고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 그 부피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화학 반응식과 연계를 한다면 개수비가 분자수 비와 같았다라는 것을 이전에 배웠었고 그리고 이것이 또 반응에 참여하는 부피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죠? 각각의 법칙들이 무엇을 의미했었는지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법칙을 사용하여 질량을 구한다던가 부피비를 구한다던가 하는 식의 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은 내용에 대한 이해라는 거 기억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